최근에 이 방법을 적용하고 거의 완치가 되었다 할 정도로 좋아져 가지고 이 내용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손사입니다. 수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거기에 수험 공부가 즐겁진 않잖아요. 공부 스트레스까지 합쳐지니까 속 편할 날이 없었어요.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고 하루에도 화장실을 많게는 6, 7번 들락날락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게 당연지사죠. 내과에 가서 위내시경, 피검사 등등 검사란 검사를 모조리 받아도 별 이상 없고 용하다는 한의원 여기저기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차도가 한마디로 없었어요. 어떨 때는 합격하기도 전에 내가 이 병으로 진짜 죽겠다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검사상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든지 복부 팽만감이 있거나 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는 변비형과 설사형, 가스형, 복합형이 있는데 저는 증상이 좀 복합형에 가까웠습니다.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해가지고 내 병은 그럼 내가 한번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관련 서적과 논문도 찾아보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관련 카페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다는 유산균, 민간요법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해봤습니다. 유산균 요것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유산균에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균이라고 하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말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입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대사산물이라고 3세대 가장 마지막에 개발된 유산균의 형태입니다. 하여튼 위 세 가지 종류로 된 유산균도 다 먹어보았는데요. 유산균을 복용하면 확실히 변의 형태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복부 팽만감 증세 등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장 속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해균과 유익균이 들어있는데 유산균 한두 알 먹어가지고 장내 세균총들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국내외에 수많은 종류의 유산균을 먹어보고 몸으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좋을지 몰라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올리브유를 하루에 한 수저 정도 먹으면 변비 개선에 좋다. 소장에 칸디다 세균이 과증식해서 칸디다 제균제를 먹으면 좋다. 키위를 하루에 한 개를 먹으면 좋다더라. 식이섬유를 많이 복용을 해라.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모든 방법이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방법을 적용하고 거의 완치가 되었다 할 정도로 좋아져 가지고 이 내용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대장의 문제는 입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에 생체 리듬을 타듯이 어떨 때는 괜찮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즉 상태가 안 좋은 시기에는 특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첫째,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유산균을 끊었습니다. 오히려 좋을 거라고 이것저것 여러 종류를 먹어봤는데 결국에 안 먹는 게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가뜩이나 장이 예민한데 어떤 균이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장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인스턴트 음식과 밀가루 제품 섭취를 끊거나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멀쩡한 사람도 좋지 않겠죠. 특히 글루텐 소화 능력이 부족한 분은 밀가루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라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라면은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쌀라면으로 대체해서 먹었는데 의외로 맛이 안성탕면하고 좀 비슷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 편안했습니다. 셋째, 너무 매운 음식, 단 음식도 피하고 과식은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매운 음식은 들어갈 때 입도 맵지만 들어가서도 위나 장을 엄청 자극합니다. 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단 음식은 노화를 촉진한다고 하니까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에 일단 소화기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식을 하게 되면 음식물 소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대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니까 부패를 일으켜가지고 가스를 다량으로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복부 팽만감이 들고 상당히 이제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넷째, 식이섬유는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식이섬유가 몸에 좋다 하잖아요. 그래, 막 야채, 채소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식이섬유도 적당량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이섬유는 결국에는 위 속에서 소화가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장에 가면 다량의 가스를 방출시킵니다. 물론 변의 양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적당량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섯째, 고포도맵, 식품을 피하자. 포도맵이란 얘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우분의 경우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포도맵 식단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호주에서 연구된 식단입니다. 의료 연구계의 주축인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니까 연구되는 속도도 더디고 우리나라에는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절대적인 식단은 아니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식단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포드맵은 쉽게 이야기해서 먹고 나면 뱃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 당분을 의미합니다.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되니까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겠죠? 와, 막 머리가 아프죠? 간단하게 저포드맵 음식은 드시고 고포드맵 음식은 안 먹거나 줄이시면 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하루에 6, 7시간 정도는 푹 자주셔야 다음날 원활하게 장운동이 되고 잔병감이 없어집니다. 수면에 관한 연구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수면 부족은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킨다고 다양한 연구에서 나타나 있죠. 저는 이 방법으로 속 편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식욕이 땡겨가지고 과식을 한 날은 어김없이 증상 발현이 되지만 뭐 이 증상이 또 길게 가진 않습니다. 수험 공부하는 거 요 하나만 해도 힘드실 텐데 속까지 불편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시도해보고 경험해본 방법이니까 이대로 적용을 해보시면 반드시 차도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